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태까지 그래도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이렇게 엽서로 편지로 또 여러분의 정성 어린 사랑이 담긴 글로 편지를 해주셔서 엽서를 해주셔서 그분이 그걸 읽고 힘을 지탱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가 이런 데 나와서 욕이 어떻게 옵니까? 저는 옛날에 욕 많이 했지만 이젠 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남산에서 바로 보이는 저쪽 앞에 파란 기와집, 거기를 우리는 동물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농장이 왜 동물농장이냐?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동물밖에 더 있습니까? 무지몽매한 동물, 이것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간, 이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향해서 우리 한번 욕해봅시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사람에게 온 거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놈아! 맞습니다. 난 사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동물 보고 온 거예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당나귀입니다. 문재인 귀는 당나귀이다! 문재인 귀는 당나귀이다! 당나귀 귀이길래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래요. 세상에 법무장관을 갖다가 세울 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바둑에 보면은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골라서 여태까지 참아서 세운 것이 겨우 조국이야. 나는 민영삼 원장님 그 얘기를 오는 게 보니까 세상에 모렴치한 인간도 이런 모렴치한 인간이 없어요. 모렴치한 이런 사람은 파렴치라고 봅니다. 자,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보태니까 뭐가 되느냐? 양아치라고 봅니다. 민영삼 원장이 아주 이봉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깔깔대고 웃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대생들이 벌컥 뒤집혀가지고 폴리페서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폴리페서가 아니래요. 자기는 지식인의 안가주만이래나? 이러는지. 그러니까 지식인의 사회 참여다 이거예요. 이 사회주의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지식인연 하면서 사회 참여하는 것, 이거 나라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도 세상에 조국이 아니면은, 아니 검찰 개혁을 못해? 사법 개혁을 못해? 조국이 하나만이 해야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부 펼쳐보니까 아마 단군 이래로, 아니 기독교인간 창세로 봅시다. 창세 이래로 이렇게 거짓말의 달인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고 입으로 뱉은 것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뱉은 것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전부 부메랑이 돼서 자기 가슴팍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창끝이 자기 가슴팍 앞에 와 있는 것,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문재인은 이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법무장관에 조국이가 임명됐으니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효 나라가 됩니다. 법무효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효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니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이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벌거도 뒤집혀서 참보다 박고랑 갈아엎듯이 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아마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칼끝이 오히려 조국이 가슴팍을 찔러내서 반드시 구속시킬 것입니다. 요게 적폐야, 요게. 요거 봐. 이게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송충이가 들어갔는지 온몸이 지금 아주 근지럽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아까부터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 속에 조국이라고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침투되니까 온몸이 다 근질거리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아주 팔딱팔딱 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세월호 이제 그만합시다.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할 만큼 했습니다. 자, 5.18 한번 뒤져봅시다. 5.18 이거 분명히 거기에 가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밝혀놓으면 전부 다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여기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꼴먹은 사람 모양으로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를 오기 전에 보훈병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훈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상위용사인 우리 전우가 뭐 있었어요. 월남에 있던 키논에 있던 냉호대 우리 전우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육해공고 다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해병대도 명예회원입니다. 그걸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반가워서 앉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대한민국에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월남 파월 장병들은 월남 가서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많은 신형 무기들 전부 다 뒤로 빼서 155마일 전선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월남에서 전상자들 전부 그거 전부 들여서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초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헌다 소리가 문정인인지 뭐지? 난 문씨가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파월 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서독 광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날 가지고 오늘 여기로 온다니까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서독 광부들, 그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 벌어서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덕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개인으로 벌어서 자기 개인 소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월 장병은 받는 봉급에서 무려 90% 전부 다 띄어서 국가 발전에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 장병들에서는 요만큼도 얘기를 하지 않고 서독 광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서독 광부로 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얻어서 경제 발전을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래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네.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 세월호에, 왜? 5.18에, 왜? 기타 등등 여기라는 물 붓듯이 쏟아 부어가면서 파월 장병들 대하기를 마치 벌레 쳐다보듯 씹던 껌 뱉듯이 지금 여기 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패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월남에 가서도 뭐라 그랬냐? 양민들을 살상한 죄를 그거 사과했습니다. 우리 언제 양민 살상했어?
우리 동료들을 쏴 제끼니까 그래서 살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배울 때 저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네. 저희들은 여기서 뭘 현장에 참여해봤어요. 나하고 같이 자던 내 전우가 가서 죽었을 때 전사당에서 눈이 뒤집힙니다. 네? 저런 빗덩어리가 뭘 알아? 온 국민들은 지금 대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 문재인 패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어디까지가 정부냐? 박근혜 정부까지가 정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 여기까지가 정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쿠라야, 사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수십 년을 선고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지요. 내가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협박을 하는데 얼마나 혼자 아십니까? 협박을 해도 좋습니다. 나 월남 가서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죽음에 그렇대해서 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은 난 기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할 때 그러면 내 뒤에 젊은이들이 서라 이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예요. 총알은 내가 맞겠다 이거예요.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국보원을 향해서 국보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조국이를 임명했는데 민영삼 원장 그러더라고요. 젖국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고 욕인 줄 알았더니 젓갈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게 젓갈 냄새다 이거야. 조국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게 젖국이라고 불러야지. 예, 썩은 냄새가 나게 젓갈 냄새 아니에요. 젖국을 불러야 망국이. 예, 예? 망국이. 망국이? 네, 망국이. 망국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그럼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 하나 때문에 조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조국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조국에다가 참 외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전화 오기를 뭐라고. 아, 조국이 때문에 내 이런 조국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떡하면 좀. 야, 그럼 차라리 적국으로 해라. 적국 하나 때문에 우리 조국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국민들의 원성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나중에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리얼 미쳐. 리얼미터 네네. 거짓미터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40% 50%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예? 이거 미치지. 거리미터 이거 거리에서 하는 걸 보면은 거긴 남녀노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붙이는 걸 보니까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찬성은. 잘못되는 얘기는 나머지 80% 이상은 전부 다 못한다 소리인데 어떻게 조사를 하길래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갖다가 돼지로 취급해서 이래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느냐 이거예요. 그 순교 각오로 일어섭시다. 일어납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몰아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 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